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은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전남 도의회에서 수산물 가격 안정제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가격 안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얼마 전 그 전남도 의회에서 우리 전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대토론회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저도 그 열기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취재 열기가 뜨거웠었고요. 예. 또 정치인들, 또 수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완벽한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지켰고요. 철저하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사히 마쳤었습니다. 이번에 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산업 종사자들, 특히 그 영세 어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전남도의 완도 출신이더라고요. 신우진 의원님께서 이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잘 그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토론회 패널들, 또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 분위기가 이제는 수산물 가격 안정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남 지역 수산물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현황과 또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가격 안정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전남도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남도가 차지하는 어업의 어떤 그 부분은요. 어업 총 생산량의 57.9%, 그리고 총 생산 금액의 39.4%, 또한 국내 어업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우리 이 나라의 어떤 그 수산업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관심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이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2018년 기준으로 어민들의 연평균 그 소득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상당히 홍보를 했었는데요.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슬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어민들의 평균 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넘어섰는데요. 사실은 어민했다면은 오늘 다룰 어떤 그 영세한 어민들도 포함이 되지만 또 김을 생산한 생산업자라든지 전복 양식업도 대규모의 어류를 양식하는 그런 그 양식업자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규모로 김 생산이라든지 전복 그리고 또 어류를 생산하는 그런 양식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사실 1억 이상
뭐 상당한 그런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전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민들, 영세 어민들은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도 바로 이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화, 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오히려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영세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례 제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격 안정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지금에 와서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냐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히 특정 수산물 6개 품목인데요. 그 품목의 생산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전남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단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이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물 안정지원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는 신희준 전남도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특정 수산물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수산정책 연구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의원님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예, 혹시 올해 안에 제정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저희 연구단체에서 지금 수산물 가격 안정제도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안을 지금 작성해서 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희준 전남도 의원이었고요. 다시 교수님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수산물 가격 안정 도입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시라든지 이 학술 연구 용역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전남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해조류 수산물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청각, 매생이 이렇게 6종류거든요. 예. 이 6가지의 품목은 거의 95%, 100% 정도가 우리 전남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매생이는 100%가 우리 전남에서 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은 95% 정도, 또 청각은 99.5%, 톳은 98.5%, 다시마나 파래류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우리 전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95%, 100%가 우리 전남에서 이와 같은 6가지의 수산물, 해조류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은 향상이 돼야 되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결코 나아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소득이라든지 이게 감소된 상황이고 삶의 질도 현저하게 향상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물론
어떤 기후라든지 천재지변 때문에 뭐 생산량이 뭐 들쭉날쭉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그 소비의 한계성, 소비의 제한성 때문에 또 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유통 쪽에 그 문제점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유통의 비효율화, 또 어떤 유통업자가 중간에 좀 너무 장난쳐서 사실 생산자들의 어떤 소득이 곧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구매해서 그 소비할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뭐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가격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상품을 사 먹는 그런 소비자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가격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 생산업자들, 어민들은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 특히 우리 전남에서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그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의미이고요. 그러면은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안이 나왔냐,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한 안은 뭐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기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참석한 패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수산물 가격 안정화 조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가격을 평균 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고 90% 정도의 그 재정 지원이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만 또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 그 전남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남에서 95%, 100%가 생산된 그러한 특정의 수산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도 왜 이 6가지의 수산물만 우리의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김 양식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전복 양식 또 어류 양식을 하신 분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또 그분들의 소득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종류의 생산 허가들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특히 뭐 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전남의 지자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와 같은 6종류의 품목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좋은 방향, 우리 전남의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수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예, 뭐 경제적인 이득,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떠오르는 게 한 3-4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이 전남의 경우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상당합니다.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떤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것은 없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 전남도에서 농어민 수당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어떤 그 가격의 불안정화로 인해서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소득의 불균형화, 소득의 불안정화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마음 놓고 그 수산물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 안정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늘어가게 되면은 지자체나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의 소비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 특정 수산물에 대한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서 어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 소득 증대,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그 종사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발생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과 혜택, 유틸리티,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조례, 아까 올해 제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우리 신의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렇지만 올 그 말 정기회기 내에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수산물 가격 안정화 제정 조례 아직 시작입니다만은 분명히 올해 내에 제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확신한 그 좀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전화 연결이 하셨던 그 신우진 의원님이 이 수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열정, 그분의 노력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올해 안에 특정 수산물의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좀 확신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정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치는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치가 또 정치인이 잘하면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또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또 그 잘못을 지적해서 나무라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나 전남도라든지 또 전남도 의회에서 뭐 예산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당연히 올 안에 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남도 의회나 전남도가 좀 어렵지만은 특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 조례를 올 회기 내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성은 충분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물 경영 안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